안녕하세요. 힐링 재테크의 메이테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윤석열 대통령님의 부동산 공약 리뷰를 할 건데요.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부동산 세제 관련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공개 라방을 통해서 나눴던 얘기를 편집해서 올려드리니까요. 그때 챙겨 듣지 못하셨던 분들은 한번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내용에 앞서 공지 하나 드리자면 현재 메디테라의 투자지역 분석반 6기를 모집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선 전후로 움직이겠다 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으셨는데 대선 후에 움직이려고 하시는 분들은 대선의 불확실성이 사라진 다음에 움직이겠다 하셨던 분들이실 텐데 지금 뒤로 갈수록 가격에 대한 메리트는 좀 떨어질 수가 있어요. 제가 급매를 찾으려고 하시는 분들은 대선 전이 훨씬 메리트 있다라고 전부 말씀을 드렸었고 지금 대선 이후로 해가지고 공시지가 1억 이하 움직이시겠다, 소액 투자로 움직이시겠다, 지방을 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뒤로 가는 것보다는 가격적인 메리트가 조금 더 빨리 움직이는 게 나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내가 어떻게 움직일지, 어떤 투자 전략으로 갈지, 소액 투자가 가능한 지역과 구역, 그리고 특징이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참고해서 들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 부동산 공약 정리를 할 텐데요. 그 첫 번째로 뭐부터 시작하려고 하냐면 부동산 세제 개편부터 좀 시작을 하려고 해요. 오늘 세제 개편으로 먼저 이제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취득세 이제 그거와 관련해서 다주택자한테 해당되는 세제 개편, 법인에 해당되는 세제 개편 이렇게 나눠서 한 번씩 짚어보려고 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첫 번째로는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님이 당선이 되면서 가장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세금에 대한 압박, 세금에 대한 부담이 리스크가 줄었다는 면에서 지금 좋거든요. 사실 집값은 어떤 후보가 되든 집값은 올라가고 계속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왜냐하면 지금 미분양 물량이라던가 공급 물량이라던가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 흐름상 그리고 글로벌 유동성 그리고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사실 유동성이 지원이 많아서 유동성이 많아져서 이제 그것들이 이제 한곱을 거쳐서 이제 금리 인상 이런 리스크들이 오히려 있었는데 최근에 또 우크라이나 이 러시아 전쟁이 터지면서 팬데믹보다 더한 유동성 공급이 될 수 있다. 그보다 더 큰 효과를 발휘할 거다. 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가지고 그런 면에서는 우리한테는 또 자본의 유동성이 증가하는 면에서는 좀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사실 집값이 떨어지기는 어렵고 계속 갈 텐데 이게 어떤 모양새로 갈 거냐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것이고 그거와 관련해서 이제 누가 당선이 되냐에 따라서 세금적인 리스크가 커서 조금 리스크를 더 크게 안고 투자를 해 나갈 것이냐 아니면 조금 세금적인 부담을 적게 하면서 가져갈 것이냐에 대한 사실 큰 고민이 큰 걱정이 있었는데 어쨌든 부동산 투자에서는 조금 그래도 부담이 덜할 수 있는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당선이 되셔가지고 부동산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조금 덜 무거운 마음으로 투자를 이어갈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계세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부동산 투자 접어야지. 윤석열 후보가 되면 부동산 난리 나고 더 좋아질 거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아요. 누가 되든 부동산 투자는 어쨌든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거고 투자는 할 수 있는데 부담을 더 많이 갖고 가냐 부담을 덜 갖고 가냐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시장 친화적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내가 이제 시장의 비틀림에 맞춰서 내가 투자 전략을 짜서 갈 거냐 아니면 시장 친화적으로 이제 좀 서서히 그거에 맞춰서 가냐 이 차이 투자 전략의 차이랑 이런 부담의 차이가 있는 거지 뭐 누가 당선이 되냐 아냐에 따라서 뭐 투자를 할 수 있네 없네 로 갈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어쨌든 윤석열 후보자님이 대통령이 당선이 되셔가지고 세금 부담에 대한 리스크가 많이 줄었고 부담도 많이 줄었고 추가 규제 압박에 대해서도 이젠 걱정하지 않아도 돼서 우리가 옛날에는 바늘구멍을 통과하면서 정말 다양한 규제가 있었잖아요. 그 규제를 피해가면서 막 투자를 하려고 하니까 바늘구멍에서 투자를 이어간다고 한다면 지금은 조금 더 넓어진 공간 안에서 움직임을 조금 더 여유 있게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윤석열 후보님이 당선이 됐기 때문에 이제 부동산 투자 다 괜찮아 막 이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이 해결된 상황은 아니다라는 걸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우리가 세금 부분에서는 사실 당장 막 뭘 바꾸기는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국회를 통과해야만 변경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거대 야당이 좀 남아있는 상태에서 지금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우리가 이번 정부에서 배운 것처럼 세금 부분에서 이제 트레이닝을 많이 받았었잖아요. 규제를 워낙 많이 받았어서 이제 그런 규제들이 하나하나 풀릴 때 그거에 맞춰서 우리가 모습을 변모해서 전략을 바꿔서 투자를 해나갔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지금 계획과 전략을 짜서 움직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나갈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릴 거고, 그런 면에서 어쨌든 윤 후보님이 당선이 돼서 부동산 투자 난이도는 상대적으로 많이 낮아졌다. 옛날에는 정말 고난이도였다면 조금 낮아진 그 난이도에서 좀 시작을 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부동산 종부세 부분이, 우리가 이번에 12월 달에 법인 종부세 맞아보신 분들 아마 다들 현타 오셔가지고 힘든 부분이 있으셨을 텐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부담이 크게 줄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재산세와 통합을 한다고 했는데, 이제 그 부분은 이제 국회에 대한 의결이 필요한데, 종부세 같은 경우는 지금 공시지가로 해가지고 환원을 하고 싶다라고 했지만 이런 부분이 빨리 될지 안 될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6월에 지방선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거대 야당에 맞서서 뭔가 우리가 지방의 구의원이나 도의원 이런 애들의 이제 편을 만들려고 한다면 지지율을 신경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빨리 하기 위해서 공시지가를 이전처럼 바로 돌릴 수 없다라고 한다면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조정해서 인하하는 방식으로라도 어떻게든 해보겠다라고 이제 적극적인 그런 공약을 내세웠고, 우선은 현 수준으로 공정시장가액을 원래 현실화해서 이번 해에는 100%까지 올린다고 했었는데 그걸 안 올리고 95%로 동결을 하겠다고 해서, 어쨌든 공시지가가 올해 다시 확 올라서 종부세나 재산세가 많이 오를 것에 대해서 사실 작년에 한번 종부세 맞고 현타 와서 걱정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 그 부분에서는 조금 부담이 적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세부담 상한 비율을 인하하게 돼서 우리가 여기다 좀 법인도 나오겠지만, 법인 같은 경우는 갑자기 세금이 확 증가했을 때 그 커버를 씌워주죠. 캡을 씌워줘서 그 이상은 안 올라가게끔 해주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비율을 막 200%에서 300%로 늘려서 그거를 캡을 더 크게 만들어서 별로 소용이 없게 만들었었는데, 그 캡을 줄여서 이제 법인도 조금 갑자기 확 튀는 세금에 캡이 생겨서 커버를 칠 수 있는 그 100%의 캡이 줄어들어서 도움을 받게 됐다라는 거를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런 면에서 어쨌든 작년보다는 종부세가 조금 신경을 덜 써도 되겠다, 리스크가 좀 줄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중요한 게 양도세인데, 양도세 같은 경우는 지금 중과배제를 2년 동안 한시적으로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 거여가지고 아무리 빨리 해도 올해 하반기 정도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특히나 이제 양도세 문제로 매물 출회를 해야 되는 시기가 사실 지금 2+2가 끝나는 시기에 그거를 맞춰서 매물이 나와줘야지 전세에서 매매로 갈아타려고 하는 수요들을 잡아줄 수 있어서 전세가 폭등을 그나마 조금 눌러줄 수 있는 장치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2+2가 끝나고 전세를 새로 갈아타야 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지금 공급이 많지는 않고 매물도 많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양도세 중과배제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의 매물이 안 나온다고 한다면 올해 가을에 전세 가격이 폭등하거나 걱정될 것에 대한 우려가 정부에서도 크게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전에 빨리빨리 하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이제 국회가 얼마나 이제
협조를 하느냐에 조금 따라 있겠죠. 그래서 지금 아마도 그런 부분들이 다 연결이 돼서 국회도 6월 달에 지방선거를 신경을 안 쓸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야당 측에서도 조금 그런 부분을 추이를 보면서 본인들이 나중에 그런 전세가 폭등에 대한 위기가 온다고 하면 그때서야 막 부랴부랴 해줄까 말까?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생각보다 빨리 중과 배제가 되진 않을 거다. 그러려고 한다면 사실 매물이 빨리 나와주진 않고 사실 지금 윤석열 대통령님이 되시고 나서 지금 다들 기다리는 게 매도를 하고 싶은데 매도가 잘 안 된다. 거래가 잘 안 된다. 거래가 정상화 언제 되냐. 막 이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런 부분에서 제가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지금 사실은 그 대통령 당선이 누가 될지 몰라서 대선의 불확실성 때문에 전세 만기가 다가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전세를 갈아탈 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결정을 지금 사실 미루신 분들이 많아요. 매수 자체도 미루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내 집 마련을 할까 고민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전세 만기가 돼서 전세로 갈아타야 될지 내가 이젠 전세 안 살고 매수를 해서 내 집 마련을 해야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대선 이후로 지금 그 결정을 다 미뤄놨는데 지금 결정이 났잖아요. 이제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이재명 후보가 됐다라고 한다면 압박을 더해서 매물이 막 쏟아져 나오고 뭐 쏟아져 나오지는 않겠지만 매물이 조금 더 나오고 가격도 좀 출렁해서 내가 그때 좋은 가격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했을 텐데 사실 그게 지금 어렵게 된 상황이고 윤 후보가 됐기 때문에 양도세 중과 배제를 받는 매물은 그게 국회를 통과해서 그게 혜택이 시작이 됐을 때 매물이 나올 거기 때문에 지금 전세 만기가 다가오신 분들은 어쨌든 2+2가 시작되기 전에 어쨌든 뭔가를 움직이는 게 훨씬 유리하다라고 아마 생각하실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거래량 전세가 지금 수도권 같은 경우는 지금 전세가 잘 안 빠지고 움직임 자체가 거의 얼음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풀리지 않을까, 거래량이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 생각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취득세 같은 경우는 지금 다주택자나 법인의 취득세를 낮춰주는 거는 사실 기대하긴 조금 어렵고 1주택자 분들은 이미 공약에서 어떻게 하겠다 얘기가 나왔죠. 1%에서 3% 때 1주택자 취득세율 단일화하거나 세율 적용 구간 단순화하겠다. 그리고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한테는 취득세를 면제하거나 이제 1% 단일 세율을 적용하겠다라는 것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도 어쨌든 적용이 된다고 했을 때 무주택자분들이시거나 이런 분들한테 조금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챙기시면 될 것 같고 다주택자분들은 지금 취득세 누진세율을 완화하겠다고 해서 다주택자분들도 세제 혜택이 좀 있을 것 같고 양도세 중과배제를 2년 시행하겠다라고 했을 때 언제 시작이 될진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도 이제 다주택자한테는 매물 출회를 위한 목적이긴 하지만 다주택자들한테는 조금 유리한 면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다주택자의 가장 큰 걱정인 종부세에서 공시가격을 지금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겠다. 관련법 그게 어렵다고 한다면 관련법 시행령을 개정해서라도 이제 공시가격을 어쨌든 좀 낮추는 걸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다주택자들이 세금의 부담이 줄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법인 같은 경우는 사실 취득세를 법인도 인하를 해줄 거다라고 부동산 법인을 위해서 해줄 거다라는 거를 기대하기는 어렵고 다만 이제 양도세 같은 경우는 법인세로 내기 때문에 얘는 양도세 중과랑은 상관이 없잖아요 법인이. 근데 이전에 나왔던 이제 문정부에서는 이제 법인도 양도세 2년 이내에 팔면 양도세 중과를 하겠다 이런 거는 이제 사라지게 되긴 하겠죠. 그런 면에서 이제 법인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에서 리스크가 좀 줄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법인에서 6억 기본 공제를 없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만 조금 법인을 배려해줘도 좋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겠지만 사실 해줄 것 같진 않아요. 왜냐면
매물을 출회하기 위해서 하는데 법인의 종부세를 낮춰주면 부동산 법인인 사람들이 매물을 안 내놓고 보유를 할 테니까 그거는 아마 안 해주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이제 비과세 같은 경우 있잖아요. 1가구 1주택 비과세 특례법에다가 이제 2년 거주 요건을 넣어서 이제 뭐라 그럴까, 재건축 재개발 하시는 분들한테 뭐 전세 매물이 잘 안 나오게 본인이 주인이 실거주 한다고 하고 공실로 납두거나, 아니면 직계 가족을 일부 분리를, 세대를 분리해 가지고 오히려 전세 매물이 덜 나오게끔 하는 그런 부분들이 제약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부분은 저는 풀리지 않을까라고 조금 기대가 돼요. 왜냐면 2+2가 끝나는 시점에 전세 매물이 어쨌든 부족할 것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재건축 재개발 할 때 그거 2년 거주 안 하면 그거 안 해준다라고 했을 때 그거를 뺐잖아요. 빼고 나서 음마아파트 전세 매물이 갑자기 확 늘어나가지고 그 전세 가격이 3천만 원씩 막 떨어지고 막 그런, 이미 이전 그 문정부에서 그런 것들을 경험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2년 거주 요건을 조금 빼주는 걸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비과세 요건에서 1주택자 같은 경우는 물론 다주택자한테는 뭐 그런 걸 안 해주겠지만 어쨌든 1주택자한테는 비과세를 받을 때 그런 거주 요건들을 빼서 그런 부분에서 매물 출회를 조금 더 유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이만 영상을 마치고 해당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